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를 배웠습니다. 네, 전류가 흐르면 전기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저항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배웠죠. 어떤 물체가 자성을 띠는지, 자성을 띠게 되는지 이런 것들의 성질을 배웠는데요. 자, 오늘 근데 우리 단어는 전기와 자기입니다. 이 둘을 연결짓는 시간이 오늘 될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원자는 원자의 가운데 있고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자석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연결점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와 자기 오늘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이런 걸 발견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가까이에 나침반을 갖다 대니까 이 나침반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일단 직선 도선의 경우에는 그 거리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는 자기장이 생기게 되고요. 원형 도선은 사실 진짜 세밀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 직선 도선들이 조그만 직선 도선들이 계속 연결돼서 하나의 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형 도선이라면 그 바깥에 그리고 그 안에도 이 원형 도선에 의한 이 조그만 직선 도선들에 의한 원형 도선을 이루고 있는 세밀한 직선 도선들에 의해서 서로 상쇄되고 보강되어서 이 값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원형 도선 중심은 우리가 정형화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로 보강되더라도 서로 상쇄되더라도 서로 보강되더라도 그 반지름엔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계엔 비례하는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엔 이 원형 도선들을 계속 연결해서 코일, 솔레노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솔레노이드 역시 하나하나가 촘촘히 박혀있는 직선 도선들의 연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깥은 상쇄, 안은 보강 어떻게 될지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솔레노이드 내부에 있는 자기장들은 서로 보강돼서 각각의 조그만 직선 도선들이 만드는 자기장들이 보강돼서 이 내부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 얼마나 촘촘하게 자기 코일을 감았는가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계에 비례하는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즉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하나의 자석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선 주위에 자석을 가까이 하면 힘을 받습니다. 이걸 로렌츠 힘이라고 하는데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의 상호작용, 우리가 이걸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지금 왼손 한번 펴볼래요? 왼손을 펴고 마치 권총 쏘듯이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를 서로 수직하게 만들어 보세요. 권총 쏘듯이. 그랬을 때 순서대로입니다. F, 엄지가 F, 힘, 그리고 엄지가 힘, 검지가 B, 자기장, 그리고 중지가 I, 전류. 자기장이 검지 방향으로 있을 때, 그리고 전류가 중지 방향으로 흐를 때 힘은 엄지 방향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 전환하는 이 힘 때문에 이가 힘을 받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장치, 이걸 전동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처럼 한쪽 방향은 아래 방향으로, 한쪽 선은 도선은 윗방향으로 힘을 받으며 얘가 회전하게 됩니다. 즉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안에 있다 보니까 회전하는 이 장치, 이게 바로 전동기죠. 근데 요리 친구들이 아마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애가 있다면 반대로 운동 에너지, 더 나아가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과학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밝혀내죠. 자, 코일을 통과하는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게 되면 자기선속이 변하게 됩니다. 자기선속이란 이 코일의 단면, 이 동그란 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도선으로 이어진 이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해요. 당연히 자기장이 클수록 자기장 세기가 커지겠고요. 단면이 넓을수록 역시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 단면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겠죠.
근데 이제 이 자기장 색이 변할 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혹은 이 코일의 단면이 달라지거나 해서 자기선속이 변하게 되면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 우리가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유도된 전류를 우리는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이 두 법칙이 각각 발견되게 되는데요. 렌츠는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기 유도 법칙, 즉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이 변화율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즉 렌츠는 방향을, 패러데이는 세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걸 조합하자면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자기장이 쓸 테니까 이 자기장이 조금만 움직여도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겠죠.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이 시간에 따른 자기장 세기가 빠르게 변하겠죠. 빠르게 움직이면 자기선속이 더 빠르게 변할 거예요.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아까 말했죠. 코일은 단면 그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클수록 거기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세게 생겼어요. 자기장이 더 강한 자기장이 생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도 커지게 돼요. 다만 아까 말했다시피 렌츠 법칙에 의해서 지금 보면은 N극이 가까워지고 있죠. N극이 가까워지니까 N극을 밀어내려고 하는 방향으로 N극이 멀어지려고 하니까 N극을 다시 붙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 전류가 유도되고 있네요. 즉 이 전자기 유도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어요. 만약에 N극이 가까워지는데 유도 전류도 N극을 더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생긴다고 하면은 에너지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밀어내고 있는데 안 그래도 멀어지고 있는데 길을 더 밀어낸다면 더 세게 더 밀어낸다면 더 1을 만드는 거니까 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전자기 유도 역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혹은 상대적인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 혹은 솔레노이드가 움직여도 역시 유도 전류가 생겨요. 상대적인 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얘기 생각하면서 이런 궁금증 하나 좀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자기장의 변화가 아까 봤다시피 전기에너지, 전류를 만들었어요. 근데 또 전류의 변화는 자기장을 만들어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면 전기, 자기 계속 연갈아 가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전류는 자기장을 만들고 전류가 흐른 도선 주변은 자기장이 생기고 이 자기장이 많이 변화한다면 그 주변엔 또 새로운 전류가 생기겠죠. 전기에너지가 유도 전류가 유도되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한쪽 면에만 도선이 흐르더라도 한쪽 도선에만 전류가 흐르더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도선에 또 전류를 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전파라고 얘기하고요. 이 현상이 전자기파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계산했을 때 전자기파가 얼마나 빠르게 전달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도는 좀 스포일러일 수 있는데 빛의 속도입니다. 즉 전기, 자기 서로 유도하면서 전달되는 파동, 진동을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곧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는 오늘 끝나는데 전기와 자기, 오늘 내용 마지막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3단원 이제 빛, 물질 이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 빛, 알갱이라고 하는 입자, 물질, 이제 파동과 물질에 대한 얘기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다음 단원, 3단원, 새로운 단원, 빛과 물질을 다시 한번 생각 나가기 전에 오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번에 빛과 물질 새 단원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